네, 이슈엔 토크 첫 번째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이 추경 효과가 드디어 나타났죠. 기간 매수세에 힘입어서 1920선을 사수를 좀 했습니다. 과연 근데 이것이 방어를 돼서 우상향을 더 가져갈까요? 아니면 돌다리 지르면서 더더 눌림목을 체크해봐야 될까요? 이슈 두 번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연고점 갱신을 드디어 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위인 드디어 셀트리온이 자기 색깔을 제대로 하면서 급등 마감했는데요. 셀트리온 자체의 대표이사 부분 회장단 쪽에서도의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시세 부분들 만들어주었는데요. 코스닥 이대로 훈풍 계속 가나요?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세 번째입니다. 항공주 1분기 실적 우려 부진까지 또다시 나오면서 지금 대형주 쪽에서 내관이 줄줄이 폭탄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날개가 꺾이는 것인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보니까요.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에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는 대형주의 뇌관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업종의 폭탄이 어디서 끝날 것인지 마무리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고요. 첫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2죠. G2의 경제지표 악재의 하락 출발했었죠. 우리나라 시장이. 출발과 함께 상당히 위축되었고 드디어 1900이 깨지는 건 개파락,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오후장이 들어오면서 추경예산 부분과 함께 연기금 쪽에서의 긍정 부분이 들어오면서 우상향 마감하는 모습을 씁니다. 오늘장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보셨고 희망을 보셨는지 또는 전략을 세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 모멘토, 네.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무지하게 변동이 컸어요. 네, 사실 뭐 변동성은 컸다고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 나왔을 때 이제 1920포인트에서 주가 안 빠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한 1920포인트에서 출발을 하네요. 아니요, 그때 1890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1890포인트는 네. 시장이 갑자기 출렁거렸을 때 내려갈 수 있는 지수의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것까지 오늘 정확하게 맞추셨단 네, 말이에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자리는 시장이 만약에 밀린다면은 1890포인트까지는 오픈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1920포인트는 쉽게 이탈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시가총액 몇 종목군들이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 시장의 체감 지수는 1820포인트에서 30포인트에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은 뭐 실적 악화, 그 실적 악화에 대한 여파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면서 다른 멀쩡한 종목군들까지 연쇄적으로 좀 도미노적으로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일단 우리 이번 주에 대한 흐름을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요, 저는 1890포인트는 쉽게 이탈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지금 1890포인트 이하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PBR 1배 미만의 수준으로 머무는 자리다. 결국 시장은 특별한 북한발 이슈가 없다라면 쉽게 깰 수 없는 자리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은 대형주를 차트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차트를 같이 놓고 보더라도 차트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중형주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21선에서 차트가 살아있는 모습이 있고요. 이뻐, 아주 네. 이뻐. 그리고 소형주는 오히려 더 계속해서 이뻐. 더 치고 올라가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맞아요.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근데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코스피 200 종목들 위주로 종목들이 낙폭이 컸다는 말이죠. 그리고 실적 악화에 대한 종목들도 코스피 200 종목에서 대부분 나왔다라는 건데 지금 그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장에 해지를 걸 수 있는 이 풋 옵션이 가격이 20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 가격대를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장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싼 가격에서 많은 보험들을 쳐놔야 되는데 밑에 행사가별로도 그게 없고요. 해지를 걸어둘 수 있는 물량들이 없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놓고 보면은 그 마지막 품 막내 가격이 약 20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은 그 20만 원 수준이 반토막이 나면서 주가에 또 반등을 좀 이끌어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네. 일단 1890포인트는 안 깬다. 그리고 1920포인트는 지킨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다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프로그램 쪽 1890이 깨지면 프로그램이 매도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도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외국인들이나 기관총들은 방어를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래요? 방어를 할 것이다. 네, 그러면 네네. 시장의 키워드는 지금 시장의 베이시스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시장은 조율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프로그램을 성나게 하면은 좋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프로그램을 성나게 한다면은 지수는 올라가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의 차익 쪽과 비차익 쪽의 부분의 규모를 봤을 때 최근에 많이 빠진 만큼 좀 빠져서 바스켓이 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공간 자체가. 네. 근데 추가 이탈이 1890이 이탈할 경우에 그 프로그램 쪽에서 압박 카드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지금 사실 차익 거래 쪽에서 물량들이 쏟아 나온다는 것은 바스켓 한 15개 이상의 코스피 200 종목들을 와장창 던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비차익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지수를 인위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매수의 유입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차익 거래는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비차익 쪽에서는 지속적인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억지로라도 지금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준다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는 큰 움직임이 지금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은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방향성에 대해서 방향성을 못 잡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변곡 구간이 안 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내일과 내일 모레 시장이 변곡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1890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라온다라면은 만약에 1890포인트를 깬다고 하더라도 1890포인트를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은 투자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헷갈려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겠는데 그럼 도대체 차익에서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이게 바로 옵션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사실 코스피 대형주들을 해지를 하기 위한 포지션이 바로 선물 쪽에서 또 선물 쪽에서 파생되어 있는 게 바로 옵션인데요. 이 옵션에 대한 해지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사실 대형주들은 지금 방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분 너무 어려워. 즉 이제 대형주 부분 쪽에 대해서 선물과 옵션을 이용해 파생적인 상품을 통해서요 위험성 회피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시장에 형성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차익적인 프로그램 부분이 일부 정도 매도 압박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정재현 멘토, 오늘 시장 참 중소형주 쪽에선 즐거울 수 있었는데 대형주는 또 내관이 잠시 뒤에도 체크해 보겠지만 오늘 장 좀 어떻게 좀 즐거우셨나요? 어떻게 회원분들하고 같이? 예, 속된 말로 표현하게 되면 털릴 뻔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오전 초부터 상당히 좀 흔들림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떠한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전해지면서 낙폭을 좀 만회해주고 상승으로 좀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거래일째 매도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약간 좀 뭔가 찜찜한 그런 구석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거래된 한국 시장의 당일 흐름입니다. 네. 좌측에 있는 부분들은 거래소고요. 우측에 있는 건 코스닥인데요. 지금 현재부터 검정색 선이 지수입니다. 지수가 11시 반경부터 해서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수급 주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나타났었는데요. 네. 이 부분들은 거의 다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지수의 바닥을 만든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다 투매가 유발이 된 이후에 바닥을 형성해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봤을 때 아직까지 거래소 지수, 거래소가 바닥이 나왔다라고 좀 보기에는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재훈 멘토의 첫 번째 멘트 중에서 제가 가장 각인이 되고 있는 것은요. 시장의 최저점과 최고점은 보통 개인들이 만든다라는 얘기가 좀 많을 수도 있거든요. 또는 외국인이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다 물음표 하나를 드릴게요. 시청자분들. 한번 공부를 한번 해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한 주째 남았죠. 체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부가 드디어 이제 17조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과연 발표할 것이다 말 것이다 얘기를 하더니 추가 경정에 대한 예산안이 오늘 편성되면서 시장의 그 추경 기대감 예전인데도 그랬습니다. 10조 정도에서
추경 예산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 모멘텀을 다시 거품이 꺼져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 10조보다 더 큰 17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은 잘 가져왔지만 종목군들의 트레이딩밖에는 안 나왔어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추경 기대감 속에서 솔솔 불어오는 바람 우리에게 훈풍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재훈 멘토,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련주 어떻게 체크를 해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좀 보게 된다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단기적인 그런 이슈에 좀 불과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이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못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화면을 다시 하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와 수급의 그 흐름입니다. 보시게 된다면 지수는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받쳐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에는 예상 실적입니다. 예상 실적의 추이가 점차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점차적으로 EPS 증가치가 서서히 바닥을 치고서 올라온다라고 했던 게 벌써 3개월째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대형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뭐 개별주 움직이듯이 움직입니다. 전 주식하면서 대형주가 쩌마 2방씩 맞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게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그러면 이 실적의 내관은 아직 진정됐다고 안 보시는 거죠? 아직까지는 진정이 됐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섣부르기 때문에 저가하면서 대형주를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대형주를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의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반등이 좀 나왔던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화면에 보시면 기관의 순매수 종목군들인데요. 코덱스 200이나 한국전력, 삼성전자, KT, NHN 이 종목군들을 보시게 된다면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 네. 반등이 나왔을 때 기관 쪽에서 매수를 했던 그런 섹터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시 30분경부터 반등이 났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이 같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공통적인 부분들은 하나입니다. 실적입니다. 실적이 그만큼 안정돼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섹터의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KT도 마찬가지겠죠. NHN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군들은 매수해도 좋고 다른 종목군들은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죠? 지금 방금 화면에 나갔던 대형주 쪽엔 그 앞에서만 압축해서만 매매 트레이닝을 해도 시장에 만약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으로 좀 바뀌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좌 자체가 대형주 너무 저가라고 다른 종목 사지 마시고요. 방금 전에 정재훈 멘토가 준비했던 화면을 통해서 봤던 대형주 쪽은 그 정도 섹터만 그런 종목만 매매 트레이딩 하시면 어떨까? 저도 눈에 확 들어오는 종목이 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클릭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승모 멘토, 추경 예산. 예전에도 이러고 나서 거품이 좀 꺼졌단 말이에요. 전략 어떻게 좋을까요? 이번에 일단 사실 이번에 정부가 역대 2위 그 그렇죠. 17조 추가 경정 예산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완전 실망했습니다. 그 12조 원 정도를 세입 감소 그리고 세액 감소분을 떼우는 데 사용을 한다. 사실 이게 뭐 경기 부양책을 하자는 건지 뭘 하자는 건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수혜주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차라리 지금 아까 정재훈 씨 멘토가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 실적 관련주들을 차라리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하, 실적 관련주. 네, 차라리 실적 관련주들로 해서 뭐 정부의 뭐 추경 예산이든 뭐든 그런 거는 일단은 버리시고 일단 종목들의 실적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게 바로 오늘 금값이 오늘 폭락이 나왔었단 말이죠. 30년 최저죠. 네, 참 우리 참 정부도 참 매매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저희 최고점 때에 금을 아주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풀로 사셨죠. 그리고 정부에서. 그냥 금값 그냥 팍 떨어집니다. 지금 네.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거의 올해 들어간 금값의 가격만 하더라도 약 8천억 정도의 손실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차라리 이거를 살 돈을 가지고 차라리 금리 인하를 했던가 아니면은 차라리 차라리 주식 매입을 해줬다라면은 오히려 시장을 좀 충격을 완화를 시켜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소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 증시의 영향력은 별로 없을 것이다. 차라리 이 부분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서 또다시 테마를 분드는 종목보다는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우상향이 되고 2분기도 기대할 수 있는 실적주에만 보자. 네, 차라리 실적 관련주를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주에 보자. 여러분 괜히 이 추경 예산 부분에 증시에 훈풍이 들어온 것 때문에 기대를 해서 너무 이 종목 저 종목 갈 것이다라고 기대감 속에 가지 마시고요. 호객행위에 또 당하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1분기 실적이 긍정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정재훈 멘토의 다시 보기를 보셔도 그 종목이 캡처가 보이실 거예요. 그런 대형주 쪽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에 제대로 핫됐던 게 있습니다. 코스닥 자체가 전반적으로 우상향 자체로 가기 위해서는 지수가 슈팅락에서는 셀트리온이다라는 전략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죠. 셀트리온이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된다는 소식에 주가 급등하고 또다시 회장 자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이 안 된다. 최근에 공매도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정부가 조사를 해달라고까지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이제 올라갈 수 있는지 셀트리온 하면 우리 양승모 멘토도 일가견이 있거든요. 양승모 멘토, 셀트리온. 네, 저는 일단 코스닥 쪽도 먼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코스닥 시황을 같이 그 영향권이 있는 게 바로 셀트리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우선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은 제가 530포인트와 540포인트 요거 확인하고 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확인하고 나서 주가는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저는 코스닥은 아직 시작이 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살짝 자랑하신 거예요? 네, 이건 뭐 자랑이라고 하기보다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을 나는 지수를 다 맞췄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저점을 정확히 지켰다. 자랑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말씀드릴 건 사실인 부분을 사실을 또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당당하게 자랑하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자랑하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또 숙이세요. 우리 어린 왕자는 역시 순딩이 좋아요. 자, 일단은 또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코스닥은 저는 720포인트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참 사실 그 720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야, 쟤 정말 이상한 애다 이러실 텐데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붙은 상태고요. 상당 네. 매물 구간대도 지금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출발점은 셀트리온을 꼭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니까요. 실제 오늘 셀트리온이 올라가면서 코스닥에 또 연고점을 또 갱신을 했었죠. 근데 오늘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탑 10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탑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이 종목들, 그러니까 탑 5에 있는 종목들도 아닙니다. 뭐 7위, 8위, 9위, 10위, 11위, 12위 요 밴드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오늘 최소 5% 이상의 반등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우리가 하나 느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쪽에서도 서로 보이지 않는 힘싸움과 순위 싸움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는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셀트리온과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누구냐. 그 친구를 찾아서 지금 코스닥 장세를 준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네. 이 오늘 셀트리온은 그 호재와 악재를 뭐 서로 간에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그 내용의 영향력이 아니라 코스닥의 지수 연관 관계성으로 같이 봐야 된다 이 얘기신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공매도에 대한 그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 그 서정진 회장이 보유 주식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능력 성장시킬 수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를 선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죠.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공매도 세력과의 전제성포에서 나 두 손 두 발 들었다. SOS. 일단 발이 큽니다. 외국계, 정부. 일단 발을 벌리는 그 사이즈가 상당히 큰데요. 네. 결국에는 지금 이런 의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라는 부양에 대한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코스닥이 결국에는 주가의 상승에 동참을 해준다면은 코스닥 시장도 갈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코스닥을 720포인트까지 상승 가능하다까지로 가장 크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수 상승. 네. 양승모 멘토 의견 속에서는 셀트리온 자체의 내용보다는 추가 상승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재훈 멘토.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공매도 세력과의 SOS 선전포고를 한 거거든요. 이게 과연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말씀드리면. 이게 주가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에 좀 맡겨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업 자체도 좀 잘못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432거래일 중에 412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면 금융당국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라든가 검토 부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오늘 뭐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다국적 제약사에 뭐 인수를 주식을 넘길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 판단에는 다국적 제약사보다는 차라리 삼성전자에 매각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성 쪽에서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먹거리 산업으로 지금 현재 바이오시밀러 쪽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왜 다국적 제약사일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하나 생기네요. 저도 정재훈 멘토의 오늘 셀트리온 부분의 전략을 딱 듣고 나니까 물음표 하나가 생깁니다. 셀트리온 자체 지금 계속 공매도 세력과의 싸움을 하는데 워낙 한 번에 급등의 표현을 줬다라면 이번에 반복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시세를 제대로 반영을 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양승모 멘토의 의견에 힘을 좀 실자면 셀트리온 자체가 빠르게 제자리를 가서 투자자분들도 웃으시고 그리고 코스닥도 강한 랠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요. 시장이 오늘 우리가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고 또는 시장의 호재성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이슈는 또다시 좀 암울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의 순환매적인 폭탄 투하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1분기 또다시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항공주들이 또다시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의 하락 전환, 아직도 저점이 어딘지 모르게끔 이탈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공주 실적, 환율 부분 영향이다 또는 유가의 영향이라는 얘기도 좀 많고 많은데요. 그 실적이 과연 정말 이젠 돌릴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여기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대응을 서야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멘토. 네, 저는 일단은 항공 관련주들은 이렇게 봐야겠죠. 일단 뭐 비행기는 떴다 내린다, 그죠?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위한 그런 준비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데요. 결국 그 항공주들 같은 경우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실적 부진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주가의 청산 가치보다 지금 주가가 오히려 저평가되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핵심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항공 관련주들은 또 유류라든지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라든지 또 환율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항공 관련주들을 놓고 월봉 차트로 놓고 보면요. 2008년도 때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 당시에 지금 그 가격 수준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뭐 대한항공을 놓고 보더라도 거의 다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만 원 구간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거의 다 온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요거를 같이 아시아나항공도 같이 보여주시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보니까 2008년도, 9년도에 바닥 찍었던 자리 부근으로 가격이 좀 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4,000원대 거의 이제 다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매를 같이 동참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고 그 다지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오히려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중 축소를 한 이후에 차라리 그 3만 원,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대한항공 뭐 3만 원 수준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은 한 4,000원, 4,000원 수준대에서 오히려 그 물량들을 다시 담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견뎠다라면 급하게 손절치지 말자라는 얘기고 좀 반등이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말씀하셨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가격대에 왔을 때 다시 단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타놓고 가지고 가자라는 의견이겠죠? 네,
네, 그렇죠. 일단 줄이시더라도 또 전량담 줄이시는 드리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한 20%, 30% 정도 그 정도 수준만 일단 축소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이 종목들 지금 코스피 200 종목 대부분이 지금 주가의 청산가치 PBR 1배 미만 수준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거나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밀려 나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힘드셔도 견뎌보자. 대신 매매 트레이딩을 분명히 그냥 끌고 가야 될 게 아니라 손절과 매수를 반복을 해서 단가 작업을 해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을 양승모 멘토가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재훈 멘토, 이 항공주, 사실 항공주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이탈을 해서 그러긴 한데요. 최근에 건설주부터 해서 1분기 쇼크로 나오면서 이렇게 발생이 됐거든요. 이 뇌관이 마지막 이제 터질 섹터까지 좀 짚어주시죠, 시장에. 예, 일단 대한항공이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예고를 좀 했었죠. 화학 섹터 일단 밀려 내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들, 그 다음에 자동차, 만도나 이런 기업들이 좀 밀려 내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항공주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적이 안 좋은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이러한 부분들도 한 번 더 맞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에서는 악재가 악재를 부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듯이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는 안 좋은 그 소식에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실적이 안 좋은 섹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증권 섹터도 이렇게 썩 좋은 모습들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계 섹터도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자르고 나오느냐, 손절을 하느냐, 그 부분들도 늦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여유를 갖고 긴 안목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부분들. 만약에 여기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팔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가를 낮추거나 이렇게 하는 투자자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계좌를 봐도 시퍼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마지노선을 잡고서 보되 좀 네. 여유 있게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필히 실적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의 종가 부근에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일부 미국발 영향의 선반영도 좀 있을 것 같고 또한 미국 자체적으로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주요 뉴스 쪽으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미국 다우지수가 0.21% 상승 출발한 14,629.91포인트로 지금 상승석 쪽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S&P 500 역시도 지금 0.38% 상승 출발이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네, 나스닥 자체도 오늘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이민희 나스닥 쪽에서 코스닥 쪽의 영향 중소형주도 보셨겠지만요. 0.72% 상승 출발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요 뉴스까지 미국의 출발까지 봤는데요. 우리 정재원 멘토가 얘기를 하고 또한 양순모 멘토의 의견까지 들어본다면 항공주 신규 편입은 좀 자제하셔야 될 거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언제쯤이면 바닥에서 턴될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긴 호흡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를 얘기 드리면요. 아까 뭐 PER이다 PBR이다 어려우시다라면 즉 청산가치 회사를 매각하고 없앤다 공중분해를 한다 그래도 그만큼 가격이 현재 주가 가격이 긍정적으로 있다. 가격 매력은 있지만 신규 편입은 자제하다는 의견이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앤 토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고요.